오늘은 조금 생소하고 어려운 사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될 가능성이 엄청 낮았던 사건인데요. 혹시 이 사건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어떤 사건인지 간단히 요약하면 음주운전 3번 적발된 사건입니다. 근데 두 번째 적발됐을 때 집행유예 처벌을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의뢰인이 벌금형 가능하냐고 물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당연히 아니 지금 저랑 장난해요? 라고 말했죠. 예전에 집행유예 처벌받았던 사람이 이번에 벌금형 받는다? 그런 경우는 없었으니까요. 그러자 의뢰인이 하소연하는 겁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번에 정말 좋은 회사에 취업했거든요. 근데 집행유예 받으면 저 잘려요.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그래도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판사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사건은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벌금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정말 벌금 받고 싶으시면 일단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 다음에 판결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의뢰인이 알겠다면서 정상 참작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해서 선고기일이 됐는데 의뢰인한테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당 직원한테 우리 의뢰인 징역 몇 년 받았는지 법원에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의뢰인이 구속 안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뢰인이 구속될 줄 알고 전화기를 놓고 간 거였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의뢰인한테 전화가 왔는데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실형도 아닌 집행유예도 아닌 벌금이라뇨. 저는 법원 처벌이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생각해보세요. 처음에는 그래 뭐 처음이니까 벌금, 두 번째는 내가 처음 봐줬는데 또 걸려? 근데 이번엔 진짜 마지막 경고다, 집행유예니까 정말 조심해. 그런데 세 번째 걸리면 아 이거 안 되겠네, 법원 판결을 무시한다 이거지? 그래 좋아, 구속. 이렇게 가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처벌이 거꾸로 가서 벌금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 그때 제가 의뢰인하고 준비한 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재 회사에 입사했는지하고 이 회사에 다니면서 가족들을 어떻게 부양하고 있는지, 딱 두 가지였죠. 물론 제가 항상 강조하는 재범 방지 노력은 당연히 포함시켰고요. 그렇게 준비하고 법원 가니까 검사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구형했어요. 재판장이 변호인 할 말 있습니까? 네 재판장님, 피고인은 과거 잘못이 있음에도 또 재범 저질렀습니다. 용서받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딱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피고인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어떻게 입사했고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그 근거 자료는 전부 의견서에 첨부했으니까 보시고 선처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범 방지 노력, 이를 입증하기 위한 사진, 영상 자료까지 정말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죠. 자,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 이겁니다. 집행유예 전력 있는 분 거의 실형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분들은 법원에서 선처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음주운전 안 했다면 이럴 일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참 씁쓸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음주운전 처음부터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충만 변호사였습니다.